뉴욕을 걸고 서울을 지킬까? 미국 핵전략 완전히 바뀌었다. 여러분 혹시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이 핵공격을 당할 위험까지 감수할까요? 이 질문 하나가 지금 한반도 안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MBC 방송이 아주 중요한 보도를 하나 내놨는데요. 미국 국방부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전술핵 무기의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구상 중이라는 겁니다. 이 안이 현실이 되면 한반도 안보 지형이 크게 바뀔 수 있어서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무기가 다 같은 핵무기가 아니라는 것부터 알고 가야 합니다. 핵무기는 크게 전략핵과 전술핵으로 나뉘는데요. 전략핵은 대규모 위력으로 적국의 핵전력이나 산업 기반, 주요 도시를 공격해서 국가 차원의 억지력을 발휘하는 무기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잠수함발 사탄도미사일 SLBM이 대표적인 운반수단이죠. 반면 전술핵은 적 부대나 기지처럼 제한된 표적을 타격하는 무기입니다. 미사일 폭탄, 포탄 어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특히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이 대표적인 운반수단으로 꼽힙니다. 즉 전략핵이 도시 하나를 지도에서 지울 수 있는 무기라면 전술핵은 상대적으로 좁은 전장에서 쓰이는 무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미국은 이 전술핵의 역할을 키우려는 걸까요? 핵심은 확장 억제의 신뢰성이라는 개념입니다. 확장 억제란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실제로 자국 핵전력을 동원해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이 서울이나 도쿄를 지키기 위해 정말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가 핵공격당할 위험까지 감수하겠느냐는 질문에 동맹국과 적국 모두가 그렇다고 믿어야 억지력이 작동합니다. 실제로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신뢰할 수 있는 핵 옵션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수단이 제공돼야 억지력이 강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도부의 선택지가 적국에게 믿음을 주지 못해 억지력으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쉽게 말해 전면전을 부를 수 있는 전략핵만 카드로 갖고 있으면 오히려 못 쓰는 카드가 되고, 그러니 실제로 쓸 수 있을 법한 전술핵을 카드에 추가해야 상대가 진짜 겁을 먹는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잠깐 역사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사실 주한미군은 이미 1958년부터 한반도에 전술핵 무기를 배치해서 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냉전이 끝나갈 무렵인 1991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라는 것이 남북 간에 채택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선언은 1991년 12월 31일 남북이 합의하고 이듬해 2월에 발효된 것으로 남과 북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문서입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핵재 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 자체를 보유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과 남북이 서로의 핵 관련 시설을 상호 사찰할 수 있도록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이 선언에 발맞춰 미국은 부시 행정부 시절 전 세계에 배치된 전술핵을 철수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한반도에 있던 전술핵 무기도 완전히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0여 년간 당연하게 여겨온 한반도 비핵지대라는 현실은 이 91년 공동선언에서 출발한 것이고, 이번에 미국이 검토 중인 전술핵 전략 확대는 이 오래된 원칙과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는 사안인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만약 미국의 새 핵전략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충돌이 벌어지거나 한반도에서 유사시 상황이 벌어질 경우 미국이 전술핵을 핵심 대응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술핵은 제한된 군사 목표를 타격하는 무기로 설계됐지만 실제로 한 발이라도 사용되는 순간 핵전쟁의 문턱 자체를 낮추는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한번 핵무기가 실전에서 쓰이면 보복과 재보복이 이어지는 확전,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특히 한반도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군사시설과 민간 지역이 가까이 붙어있는 환경에서는 제한적인 전술핵 공격이라 해도 대규모 인명피해와 사회, 경제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발언과도 결이 좀 다르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자신의 SNS에 세계가 핵무기에 대해 제정신을 차릴 때까지 미국은 핵 능력을 크게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적은 바 있고, 2025년 연설에서는 진정한 평화는 힘을 통해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방부의 새 핵전략 초안은 핵 억지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이라기보다는 전술핵 운용을 통해 오히려 사용 문턱을 조정하고 제한하는 방향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장거리 전략핵을 써야 할 상황에서 소극적인 대안을 함께 제공하는 셈이 되어 오히려 억제력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경고하는 지점은 이겁니다. 전술핵이 전략핵보다 위력이 작다고 해서 안전한 옵션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사용의 문턱을 낮추고 오판과 보복이 반복되면서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확전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미국의 새 핵전략과 그 배경, 그리고 91년 비핵화 공동선언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사안은 단순히 미국의 군사 전략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사는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로 봐야 할지, 아니면 핵전쟁의 문턱을 낮추는 위험한 도박으로 봐야 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이 이 복잡한 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아니었다면 여러분만의 판단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국제안보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